결혼 6개월 차, 신혼을 즐기고 있다는 30대 여성 이 씨. 매일 밤 헤어지는 게 싫어서 결혼했다는 이 씨는 남편과 지내는 하루하루가 그저 즐겁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신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남편이 해외 지사 근무를 신청했을 때부터입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 씨는 남편의 해외 지사 근무가 결정되면 함께 가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휴직과 퇴직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 씨에게 남편은 해외 근무를 혼자 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 건데 결혼 6개월 만에 홀로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씨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아내의 동의 없는 해외 근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원고에는 백다혜 아나운서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남편을 보내줄 건가요? 라고 이제 저보고 질문을 하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걸 또 질문을 하면 또 막 댓글에 또 너 왜 또 후배 그냥 그 곤란하게 하냐고 막 또 악플 막 달리고 그럴 거란 말이죠. 또 대답할래요? 응? 거부권 네. 행사하는 것 같은데요? 질문에 대답을 하실 거냐고. 네,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럼 빨리. 이 씨처럼 속상할 것 같은데요. 따라가야 되겠다. 그럼 따라. 그럼 반대로 양원보 앵커께서는 일과 사랑, 사랑과 일 중에서 뭘 선택하실 건가요? 자, 알겠습니다. 별별 상관. 근데 우리 백다혜 아나운서랑 우리 김서연 기자하고 동기입니다. 예, 입사 네, 동기. 와. 동기한테 한마디 하세요. 오늘 첫 출연인데. 사랑의 동기야, 파이팅. 이 분위기 어쩔 거야 이게.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좀.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색합니다 이거. 예, 양해해 주시죠. 오늘 우리 김서연 기자 첫 방송이다 보니까. 예. 벌써 지금 채팅창에 저 욕하는 막 댓글 올라오잖아요 지금. 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자, 일단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게 싫어서 결혼을 했다는데, 그렇다면 무척 사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네,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커플인데요. 남편은 IT 관련 대기업에 근무하고 아내분은 호텔, 레스토랑의 요리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일과 사랑에 진심인 스타일이라 각자의 전공을 살려서 또 취업하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으면서 멋지게 일하는 모습에 서로 끌렸다고 해요. 결혼 전까지는 두 사람 모두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밤에 헤어지는 게 싫어서 막 집 앞에서 몇 시간씩 대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참. 그렇게 해서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왜. 자, 저렇게 진짜, 나 안 들어갈래, 막 이러면서 정말 좋아가지고 결혼했으면. 신랑은 왜 해외지사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해를 누가 하겠어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한 지. 네. 어쨌든 신랑의 입장에서 좀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면, 신랑이 이건 나에게 운명 같은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여행도 좋아했지만 신혼 여행을 남미로 갔대요. 그러니까 막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를 갔는데 신랑이 이때 남미의 매력에 푹 빠져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아르헨티나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얘기를 할 정도로 남미의 문화나 음식이나 이제 모든 것을 다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대한민국 완전 반대쪽에 있는 데인데. 정확하게 반대했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던 중에 남편이 일하는 기업에서 아르헨티나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파견을 희망하는 직원은 신청해라. 근데 이 남편이 딱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양 변호사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무슨 보통 연수 가거나 주재원으로 파견 가거나 이런 게 지금 결혼한 지 지금 얼마예요? 6개월. 6개월. 과연 6개월 전에 이걸 몰랐을까요? 왜 몰랐다라고 남편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를 그전에는 이 회사가 아르헨티나 쪽에는 주사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일반 기업에서 파견이나 연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해외 영업을 주로 많이 하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아르헨티나 쪽까지 넓어졌다는 거고요. 이전부터도 해외 근무를 희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전까지는 남편이 보기에
별로 원하지 않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만 신청 기회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근무가 신청 기회가 왔다라는 거고요. 또 뭐 이전에 여자친구도 생겨서 해외 근무를 접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결혼도 기왕에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남편은 하게 됐다는 거죠.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일단 이 내용 들으시면서 좀 생각들 많이 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교수님, 운명 같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운명같이 뭐 아르헨티나는 나의 운명이야 뭐 이러면서 이 지원을 했다는 건데, 자, 6개월 했습니다. 신혼부부 같이 가면 되잖아요. 예? 아르헨티나. 같이 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 유학 갈 때 둘이서 낯선 곳에 이제 가서 신혼 초에 살게 됐거든요. 아, 교수님. 네, 아, 좀 맞다. 저번에 옛날 봤어요, 저 옛적 방송에서. 얘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 나중에 그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처음에 같이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 둘 다 이제 외국어를 유창하게 못하면은 삶이 되게 척박합니다. 외국에 가서 살려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 가셨죠, 교수님? 네. 남편으로서의 어떤 위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서 좀 털을 다 닦아놓고 그리고 나서 뭐 3개월이든 6개월 후에 아내를 불러들였으면 훨씬 더 편하게 이제 했을 텐데 처음부터 가서 저희는 막 교통사고 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남편도 아르헨티나가 오죽 뭡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나중에 초청하려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좋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건 이제 교수님의 좋은 생각이신 저의 거고. 버전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맞아요. 저 예전에 방송에서 봤습니다. 교수님 그 결혼하시자마자 아마 그냥 바로 가셨죠? 갔어요. 근데 예. 둘 다 영어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아유, 그러셨구나. 자, 그런데 뭐 변호사님, 해외 지사 파견이라는 게 며칠 몇 개월 만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상사 주재원 나가면은 한 뭐 3년, 기본이 3년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신혼에 이렇게 나가버리면 김은배 팀장이 저번에 유일하게 아는 영어 하셨잖아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예? 근데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근데 이 남편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결혼한 지 6개월 됐지만 교제까지 한 기간까지 포함해 2년 6개월 정도가 있었고 또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어떤 삶을 본인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됐죠. 아내를 뭐 배신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찾게 됐다라는 것 더해서 회사 자체가 해외 지사가 많은 회사라는 겁니다. 한 번쯤 해외 근무를 다녀와야 회사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긴 해요. 하죠. 뭐 그런 그러니까 것도 남편 입장에서는 안 가기도 좀 뭐 기회가 왔으니까 게다가 하필이면 또 회사에서 혼자 가는 쪽을 더 선호한대요. 신청한 직원들 중에서. 왜요? 왜냐하면 체류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혼자 가야 선발도 될 수 있다. 이런 판단까지 또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그 언론사들도 특파원 보낼 때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싱글들 보내는 게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경비도 절감되고 일 시킬 때도 밤이고 낮이고 전화할 때 있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아, 역시 양 변호사님은 과거 신문 기자 하셔가지고 너무 잘하신다. 예,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진짜 결혼 6개월 차 이게 좀 걸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지나요, 양 변호사님? 결혼하면? 그렇다고 하네요, 이 남편은. 남편은 남 얘기처럼 그렇게 또 해. 남편은 결혼해서 여자친구랑 헤어지지 않게 돼서 참 좋긴 하지만 이상하게 여자친구가 이제 더 이상 집에를 안 가니까 또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좀 힘들다라는 얘기도 주변에 농담처럼 했다라고 하고 실제로도 그런 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좀 달라서 업무 스트레스가 강하면 퇴근한 뒤에는 음악도 좀 조용한 거 듣고 혼자 이렇게 조용히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편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아내는 또 에너지가 많은 스타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같이 있는 게 좋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결혼 초기에는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약간 서로가 좀 다른 부분을 극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6개월은 그걸 극복해내기에는 분명히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저도 뭐 몇 년 걸렸거든요, 사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새신랑이 나 일단 아르헨티나 갈래 이러면은 부인 입장에서는 별의별 5만 가지 상상이 다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관련 진짜 사연에 달린 댓글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회사에 오피스 와이프랑 같이 외국 주재원 갔다가 웬일이야. 친구가
바다 건너가가지고 현장 직접 탁 잡은 경우도 있었어요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 인간이 왜 갑자기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일단 1차 파견 내정자 3명이 있는데 그중에 미혼 여성 1명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불안할 만한 할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또 남편이 또 외국어를 참 잘한대요. 그러면 해외 어딜 가서라도 사람들을 쉽게 사귀고 이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 그 남미의 자유분방한 여자들과 이제 뭐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닌지 뭐 그런. 예, 뭐 그래 자유분방. 아무튼 예, 다 됐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중간 점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아내분은 이제 걱정이 너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런 걱정 틀림없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직은 남편을 완벽하게 신뢰하기가 뭐 어려운 신혼이다 보니까 뭐 신혼에도 물론 신뢰를 해야 되지만 아직도 젊고 이러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이유를 댑니다. 아내에게 따라오지 마라. 넌 좀 혼자서 잠깐 뭐 한국에 그대로 있어라. 그 이유가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부부가 양쪽이 다 외동 딸, 외동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외국을 나가면 부모님이 너무 외로워하실 테니까 너라도 남아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해라. 이러고서는 남아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유가 이게 지금 합리적인가 저는 그 대목에서 의문이 듭니다. 소장님도 이 어떠세요? 이 외동딸 외동아들이고 그러니까 너가 남아 있어라 이거. 듣기만 해도 화가 나요. 네, 이 결혼을 한 지 꽤 오래된 저는 지금은 뭐 혼자서 근무를 나간다 그러면 뭐 그것도 좋은 선택이고 아우, 서로 깍쟁이, 뭐 아우.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결혼한 지 6개월 때쯤 됐는데 남편이 나를 두고 혼자 나갈 테니까 부모님을 모셔라. 이성적으로는 막 좋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감성적으로는 이혼각이네요. 네. 자, 그럴 때 어쨌든 소장님 뭐 남편이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아내 이 씨는 너 혼자 가는 거 절대 안 돼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내는 남편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제일 이유는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가 요리사인데 나는 굉장히 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그만둔다고 해도 어디 가서도 잘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가서도 식당을 열 수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도 취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린 떨어지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가겠다고 끝까지 해외 근무를 강행한다면 차라리 이혼하고 가라. 그렇게까지 이런. 얘기한 상태입니다. 야, 이거 공사 커집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신혼에 홀로 해외 근무 나가겠다는 남편. 아하, 양 변호사님 이거 이혼 사유 되나요?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말 하나로 뭐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요. 오히려 저는 신혼이기 때문에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반대로 해봅니다. 신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생각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리고 지금 아내와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하고 또 예전처럼 아르헨티나 멀지만 공간적으로 과거처럼 정말 가기 힘든 이렇게 생각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24시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뭐 화상 전화도 바로바로 되고 있고 또 아까 이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가서 상황을 보면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알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가 좀 조건을 걸어서 그럼 너 6개월 내에 상황 정리를 좀 하자. 그렇게 해서 나도 같이 가든지 아니면 1년 있다 들어오든지 이런 걸 좀 정하자라고 밀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신 그래도 끝까지 아내가 만약에 절대 안 된다 그런데도 강행을 한다면 그건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죠.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만약에 어디 해외 파견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남편이 얘기하면 얼씨구나 잘 가라 이럴 것 같긴 합니다. 저녁을 안 차려줘도 되니까. 근데 아니 교수님 잠깐만. 그 부군에 지금 저녁상을 지금 차려주고 계세요 지금? 가끔 야, 차리죠. 야.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진짜요? 근데 버리는 교수님이 더 좋지 않으세요? 뭐가요? 버리. 버리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 밥은 일단 해 먹어야 되니까. 아, 진짜요? 근데 여하튼 뭐 지금 이 경우에는 좀 남편이 과한 걸 아내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아까 뭐 저는 이렇게 우리 오늘 다 사적인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사적인 결론은 저도 이제 그런 모든 여성들의 마음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리고요, 이 결혼을 하면 저는 책임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안 했을 때는 본인의 인생 본인이 결정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책임감을 가지고 마음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고, 남편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내와 협의를 하고 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가지 못하던가 아마 만약에 남편이 그러고 나서 돌아와도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건 가정을 거의 깨뜨리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야, 우리 이수정 교수님 지금 부군에 이 저녁상 차려주신다는 이 말씀에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큰 충격. 아니 맞벌이인데 왜 그걸 해줘요? 막 이러면서. 자, 김서영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 반응 좀 정리를 해주고 이 시간 정리하죠. 네, 그 댓글들을 쭉 보니까 이제 이 초반에는 남편을 왜 그렇게 못 믿냐, 오히려 여자분을 좀 탓하는 댓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반 이후부터는 차라리 이혼하라는 반응이 많아요. 남자가 이혼하고 싶은 것 같다, 이런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많이 보인다고 하고, 신혼이면 한창 좋을 텐데 왜 서로 다른 곳에 살려고 하냐, 결혼했으면 같이 가야지 당연히, 뭐 이런 말을 하네요. 남미의 살림살인 것 같다고. 그 자유분방한 여성들. 알겠습니다.